이게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읽는 학생들도 있고 7시간 읽는 학생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읽는데 이거는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안 될 것 같으면 2-3번 반복해서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읽어서 체화를 시켜도 영어가 안 될 것 같으면 어설픈 한국 방법으로는 절대 영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리앙의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한 문장을 말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번은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1000번을 외우는 게 아니라 1000번을 읽는 거예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그냥 혼자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 말고 이제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매니저가 돌면서 계속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생각보다 자기가 많이 읽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주고 그런 분위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학원이 하는 거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학원. 이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1인 1실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워크시트 리딩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해요.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엔 다르다. 2주 후에 가봐. 2주만 지나도 벌써 이거 이렇게 읽기만 해서 되나? 의심이 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용 빼는 재주를 굉장히 찾아요. 한국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초반에는. 근데 그 한계가 있죠. 뭔가 머리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학연수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를 마칠게요. 첫 번째, 한국식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시작을 딱 했잖아요. 잊어버려요. 한국식 방법은. 한국식 방법의 묘미는 뭐냐면은 뭔가 많이 알아가는 것 같다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영어를 공부할 때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어 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져요. 왜 그럴까? 많이 알아가는데 왜 말이 더 안 나와요? 들어가는 건 많은데 반복은 못 하잖아요. 제대로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사장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남는 거라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하는데도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명했잖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증명한 거예요. 그건. 영어 선생님들. 우리나라 방식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이에요. 제가 보기엔. 문법 굉장하고 문법 실력 굉장하고 그 다음에 단어 정말 많이 하시고 원어민보다 더 많이 하시고 독해 못하는 독해 없고 왜 근데 회화가 안 될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 한국식으로 가냐고. 영어 학원들 똑같이 가르쳐요. 다.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학생들 제대로 된 방법도 아니면서 등골 빼먹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하시면서 다시 한국식으로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두 번째, 잉글리시 존. 영어만 사용하고 한국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설명 더 이상 안 드릴게요. 세 번째, 예습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예습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영어에 예습은 없어요. 특히 어학연수 와서 예습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습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대1 수업을 해요. 오늘 낙태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낙태에 대해서 뭘 말할지 다 준비를 했어요. 단어도 찾아보고 문장도 만들어 놓고 수업 딱 들어갔어요. 많이 말하죠. 학생들이 그 시간에 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많이 해야 안 아깝게 생각해요. 그 시간을.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말하는 건 앵무새예요. 아니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누가 말 못합니까? 실전력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주제 안 알려주고 그냥 얘기해야 될 때는 어떻게 얘기할 건데? 실전 감각도 없잖아. 실전 감각. 바로 딱 뭔가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예습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실전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듣고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돼야 돼요. 말을 못해도 깝깝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문장씩 다음 시간에는 한마디라도 더 복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늘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습 절대 하면 안 돼요. 요새 인터뷰 보는데도 신문 딱 주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2분 생각하고 자기 말로 얘기해보라고 해요. 그런 시험을 한국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통과를 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건. 그리고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우니까 인터뷰 볼 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너무 얘기를 잘한다는 거야. 저 사람 레벨이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대요. 한마디도 못하더래. 아무리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도 대충 지어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를 할지 않은 사람이면. 근데 그걸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돌발 질문이 많아요. 인터뷰할 때. 영어를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면 어디 가서도 준비 없이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 실력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어를. 예습하면 안 되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본인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불타는 의지가 있는 만큼 영어 공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의지가 불탄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 2, 3, 4, 5, 6, 1, 2, 3, 4, 5, 6. 영어 공부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한 달을 공부했는데 영어 실력이 한 달이 늘면 한 달만큼 한 거, 만약에 이만큼 실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달 한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실력이 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왜냐면 자기 한 만큼 느는데 왜 못해요 그걸. 2달 하면 또 늘 건데 쉽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을 해도 2달을 해도 2달 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달 거조차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점이 굉장히 멀게 보인다는 거. 3달을 했는데 한 달 정도 한 거밖에 안 는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이거를 참고 끝까지 갈 때 이게 한 번에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언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이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시점이 올라갈 때까지는 꾸준히 똑같은 방법으로 쭉 밀어줘야 그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또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죠. 또 이게 또 이제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뭘 또 섞어. 그러면 또 여기야. 맨날 여긴 거야. 맨날. 그러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믿지 마세요. 의지는 3일이에요. 3일.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 습관. 영어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물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영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한 자라도 더 읽어야지 그 시간에. 습관을 일어나면 당연히 그냥 계속 읽고 오늘 또 수업 들어가고 또 읽고 다시 리마인드 해보고 그 습관